과학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기성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육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것,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역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스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교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우리 학교 2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27년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생길 때 우리나라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이스트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카이스트 다음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논의가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국제화와 융합교육을 주제로 광주에 새로 만든 과학기술원이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취임하실 때 위아지스트란 슬로건을 내거시면서 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거의 처음 부임한 창립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학교 경영자로서 다시 학교를 되돌아보니까 혼자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구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개인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같이 힘을 뭉쳐가지고 한 발 더 도약해보자 그런 뜻으로 우위를 강조한 것이 위아지스트입니다. 지스트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 질환,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과학기술원의 역할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200여 개의 대학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 연구자들이 자유를 근간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대학에서는 그 개인의 중요성을 존중을 해주는데 과학기술원은 이름 자체가 대학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사항 또 국가적인 연구 주제가 있으면 숙제를 받아서 과학기술 사관생도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전 뭔가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이슈가 있으면 AI에 집중을 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하에서 바이러스 연구소, 항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원 교수님도 모으고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많은 대학 교수님들도 모아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막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대학교의 자존심은 이 QS 세계 대학 평가, 여기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느냐, 여기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5년간 세계 5위. 어떻게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대학생을 1년에 200명, 대학생 총수가 800명이고 대학원생 학생 수는 석박사를 합해서 1,200명. 그래서 학교 규모가 2,000명입니다. 일반 대학들이 10,000명 단위인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규모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잘하는 것은 못합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많으냐, 예산이 얼마나 크냐, 이건 못하는데 과학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연구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연구를 잘한다는 건 내 연구 업적을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피인용 지수의 평균이 전 세계에서 3, 4,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3, 4, 5위에 나머지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와이즈만 대학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학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5년째 계속 5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기적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광주시에서도 지금 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집념을 갖고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감이 들긴 하는데 어떤 분야에 그 역점을 두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뭔가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AI 클러스터가 이제 막 부밍이 시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2020년부터 AI 클러스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광주가 먼저 시범으로 시범 사업으로 광주형 AI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10년에 1조에 해당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지면 또 대구는 대구의 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대구형 AI 클러스터를 또 만들게 되고 또 부산은 부산대로, 강릉은 강릉대로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구인 AI를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지금 국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4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초석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 이 산업에 뛰어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뭐 처음에 기초적인 알고리즘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응용을 하는 분야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우리가 또 무게추를 둬야 할까요? 신산업이 생기고 신기술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AI 전문가가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는 1%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전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에 가보면 거의 전 세계 50%를 점유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데 AI 쪽에는 이제 1%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을 확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AI 산업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는 것은 AI 슈퍼컴퓨터인 데이터 센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걸 빠른 속도로 기업들하고 같이 산학 공동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주 AI 클러스터 사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지스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 작곡가를 만든 교수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AI가 사업이 되느냐, 특히나 저도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AI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AI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각종의 전통 산업에 합해지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CCTV가 있고 그 CCTV 안에는 뭔가 다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앉아서 내가 찾고 싶은 특정한 범인, A라는 범인이 지금 전국의 CCTV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집중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계속 보면 점점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스타 안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 수만 개의 CCTV 영상을 동시에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것들이 곧 기존에 있던 CCTV 모니터링 사업과 AI라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악 작곡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베토벤 탄생 250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10번이 베토벤이 한 1분, 2분 정도 작곡하다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 교향곡을 알고 있는데 이미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완성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 이미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1번에서 9번까지 교향곡을 멜로디상으로도 분석하고 또 스케일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적인 성분을 분석해서 10번 시작 1분 30초가 주어지면 45분짜리 악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미 가능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일부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기가 트로트가 인기니까 맞아요. 트로트도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사람이 공부한다면 클래식을 공부하던 사람이 트로트를 작곡하려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이 AI의 특징이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한 주일만 공부시키면은 갑자기 새로운 트로트 작곡가가 돼서 트로트 노래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과학기술원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무한도전 딴짓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건가요? 아까 과학기술원이 그 정부가 또 국가가 원하는 대형 과제라든가 국가 주도적인 과제 연구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광주과학기술원도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년 중에서 초기 17년은 석박사 과정만 운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과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10년 전에 학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년 정도 대학원 교육을 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얻은 결론이 우리가 하는 과학기술 교육은 이미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버럴 아트 스쿨, 너무 과학기술만 협소하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과학기술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법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기술을 백그라운드로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폭넓게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공공방송에 나와 있는 무한도전. 아이디어는 실패를 해도 좋다. 의지를 세워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실패도 교훈이다. 그 뜻 아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가 일부 비용이라든가 공간까지 지원을 해줘. 이런 환경에서 생겨났는데 모든 학생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스테 총장이자 교육자로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신지 궁금합니다. 공학이라는 것이 내 문제를 풀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가끔 연구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연구. 적어도 지스트가 이런 선도 교육 모델을 만들 때는 사회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형태의 연구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가치를 교수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화요일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얘기합시다라는 오픈 튜스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내부 구성원들은 가끔 와서 연구하는 데 어려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얘기하면 제가 같이 대화 상대로서 얘기해주고 점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광주과기원이 숨어있는 보석처럼 좁게는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부터 산업화까지 광주과학기술원의 또 다른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학생들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